65세 내과 전문의 윤여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심각성을 모르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시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입이 자꾸 마르시나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손톱을 보시면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고 갈라지거나 파여 있을 거예요. 78세 박정자 님도 똑같은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입이 마르고 손톱이 이상했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많이 빠졌고요.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실려와서 검사해보니 폐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철분 부족이라고 하면 대부분 단순한 빈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조금 어지럽고 피곤한 정도겠거니 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심각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온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든요.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려고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뛰어야 합니다. 폐도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요. 뇌에도 산소가 부족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심장과 혈관이 예전만 못한 상태에서 철분까지 부족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철분 부족이 있는 고령자의 사망률이 2배나 높았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75세 박말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84세 김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도 지금 겪고 계신 그 피로감, 숨참, 입마름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어요. 철분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참고 지내시면 박정자님처럼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철분 부족을 스스로 확인하는 10가지 방법과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정말 소중합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서 저장하세요. 그리고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조금 전 박정자님의 사례가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분 부족은 단순한 영양 결핍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조직 저산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철분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핵심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 1리터가 운반할 수 있는 산소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장은 이 부족을 보상하려고 더 빠르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분당 70번 뛰던 심장이 100번 이상으로 뛸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늘어나면서 기능을 잃습니다. 국제의학 저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65세 이상 철분 부족 환자는 5년 내 사망률이 2배 높았습니다. 심장마비 위험은 2.3배, 뇌졸중 위험은 1.8배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철분 부족으로 생명을 잃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뇌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철분을 보충하면 뇌 기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폐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숨을 더 자주 쉬게 됩니다. 정상적인 호흡 횟수는 분당 12회 정도입니다. 하지만 철분이 부족하면 20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호흡이 빨라지면 폐가 지칩니다. 결국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정자님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피곤함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러다 숨이 차고 어지럽고 쓰러지는 일이 생깁니다.
철분 부족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이 느린 진행입니다. 몸이 서서히 적응해가며 위험 신호를 숨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이 정보는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다음으로 철분 부족일 때 몸에 나타나는 정확한 신호들, 그리고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철분 부족,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10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항목이 몇 개인지 꼭 세어보세요. 3개 이상이면 지금 당장 병원에서 철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입이 자주 마르시나요? 철분이 부족하면 침샘 기능이 떨어집니다. 밤에 입이 말라서 자주 깨는 분들,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손톱을 보세요. 위로 말리거나 숟가락처럼 파였다면 철분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세 번째, 머리카락이 평소보다 많이 빠지시나요? 하루 100개 이상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찹니까? 단 10계단만 올라가도 헉헉거리면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얼음을 자주 씹으시나요? 철분 부족 환자의 70%가 얼음 섭취를 반복합니다. 충동처럼요. 여섯 번째,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까? 특히 새벽에 종아리가 아파서 깨는 경우 철분 부족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셨나요? 방금 들은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뇌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시나요? 손발이 늘 차갑고 여름에도 긴 소매를 입으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홉 번째, 혀를 내밀어 보세요. 혀가 창백하거나 매끄럽다면 철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혀는 분홍색이며 약간 거칠어야 합니다. 열 번째, 눈꺼풀 안쪽을 당겨보세요. 하얗게 보인다면 빈혈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중 김말수님은 8개가 해당되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철분 보충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박정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들은 단지 나이 들어 생긴 변화라고 믿었지만 그 결과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위험할 때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철분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이 증상 리스트는 저장해두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보는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12개만 해당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철분 부족은 느리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초기일 수 있지만 언젠가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철분 보충 방법과 주의사항,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세요. 지금부터 철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9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식품들을 매일 드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 메모하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굴입니다. 100g의 철분이 무려 21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굴국밥, 굴전, 통조림 굴 모두 좋습니다. 82세 최할머니는 굴국밥을 일주일에 3번 드시고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소간입니다. 100g에 18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냄새가 싫으시면 양파, 대파를 넉넉히 넣어 소간 볶음으로 드세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 소간을 드시고 3개월 만에 회복하셨어요.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100g에 3.6mg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된장국이나 나물로 드시기 좋고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박씨입니다. 한 줌에 철분 4mg. 간식처럼 드시기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섯 번째는 참깨입니다. 한 큰술에 1.3mg의 철분이 있습니다. 밥에 뿌려 드시거나 참기름으로 섭취하세요. 여섯 번째, 미역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2mg의 철분. 꾸준히 섭취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콩입니다. 검은 콩이 특히 좋습니다. 100g의 철분 5mg이 들어있어요. 콩밥이나 콩국수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2개 노른자에 철분 1mg이 들어있습니다. 매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아홉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 10개에 철분 2mg. 차로 끓이거나 그냥 드셔도 좋고 맛도 달콤해 섭취가 쉽습니다. 지금 중요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굴국밥에 시금치를 넣고 위에 참깨를 뿌려서 드세요. 한 끼에 철분 15mg 이상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간볶음에 미역국, 달걀찜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팍할머니는 이 식단을 6개월간 드시고 철분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볍고 눈이 또렷해졌다고 하셨고 지금은 손자들과 함께 등산도 다니십니다. 지금 당장 장보기 목록을 꺼내세요. 이 9가지 식품 꼭 적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몸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 누르세요. 이 정보는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공유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음식만으로 부족한 경우를 위해 철분 흡수를 높이는 6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구독 버튼 지금 누르시고 함께 따라오세요. 이제 철분 흡수를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이 방법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비타민C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율을 최대 400까지 높여줍니다. 굴국밥을 드실 땐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고 소간볶음에는 피망을 넣으세요. 시금치에는 토마토를 넣으면 좋습니다. 딸기, 키위, 브로콜리도 비타민C가 풍부하니 함께 섭취하세요. 김정자 할머니는 철분이 풍부한 식단에 비타민C를 더하면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커피와 우유를 피하세요. 커피 속 탄닌, 우유 속 칼슘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기 전후 이 시간은 커피, 우유, 녹차, 홍차를 삼가세요. 단순한 주의지만 흡수율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콩과 견과류는 꼭 불려서 드세요. 피틴산은 철분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하는데 물에 6시간 이상 불리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콩은 하룻밤 불려서 밥을 짓고 견과류도 생으로 드시기보다 불린 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고기와 함께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돕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쇠고기와 함께 볶고 미역국에도 쇠고기를 넣으세요.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산 분비를 도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 철분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식사 전에 레몬물을 한 잔 드시거나 사과 식초를 살짝 탄 물을 마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실천하시면 철분 흡수율은 최대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모두 지키셨고 철분제를 1년 넘게 드셔도 효과 없던 상태에서 단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습니다. 특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은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오렌지 주스를 먼저 드시고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식사하세요. 그리고 식후 2시간 동안은 커피, 우유, 차류를 삼가야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서 흡수되는 양이 달라집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지금 메모장에 적으셔도 좋고 영상 아래 설명란에서 요약 정리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꼭 실천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전달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5가지 원칙을 지켜서 철분 부족을 극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의 경험이 여러분의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실제로 철분 부족을 극복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도 실천의 동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되찾은 박말순 할머니. 75세 박말순 할머니는 손톱이 숟가락처럼 움푹 파이고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수백 가닥씩 빠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자주 말을 잊으셨고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된 것 아닌가 걱정했죠. 혈액 검사 결과 철분 수치는 정상이 100이라면 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굴국밥, 소간볶음, 시금치나물, 오렌지 주스 조합을 권해드렸고 커피를 중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손톱이 단단하게 돌아왔고 빠지던 머리카락이 줄어들더니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손자 이름, 생일, 지난주에 있었던 가족 모임 이야기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내가 다시 나를 찾은 기분이에요. 숨이 차 올라가지 못했던 김영수 할아버지. 84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집이 2층이라 늘 계단을 올라가야 했지만 10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밤이면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 말고 고통스러워 깨기 일쑤였습니다. 철분 수치는 39. 굉장히 위험한 수치였죠. 소가는 절대 못 드신다고 하셔서 미역국, 콩밥, 달걀찜, 대추차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딸기, 키위를 추천드렸죠. 3개월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되었고 6개월 후엔 아예 뛰어 올라가셨습니다. 밤잠도 깊이 주무시게 되었고 예전처럼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숨이 안 찬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처음 알았어요. 입마름과 얼음 중독에서 벗어난 최순자 할머니. 72세 최순자 할머니는 밤에 입이 말라 자주 깼고 혀가 매끈하고 창백했습니다. 얼음을 하루 2컵 이상 씹어 드시는 습관이 있었죠. 철분 검사 결과는 37, 거의 응급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굴을 좋아하셨고 굴국밥과 굴전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시금치와 호박씨도 빠지지 않았고 오렌지 주스를 식사 전 꼭 한 잔씩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4개월째 입마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고 6개월 후엔 얼음을 더 이상 찾지 않으셨습니다. 혀의 색도 건강한 분홍빛을 되찾았고 밤에는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셨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 결과 3개월 후부터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가족의 도움입니다. 식단을 같이 고민하고 장을 같이 보고 요리를 도와준 가족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메모장을 꺼내세요. 굴, 소간, 시금치, 오렌지 주스, 대추차. 꼭 드시겠다고 다짐하시고 장보기 목록을 적으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혼자 하지 마세요. 자녀나 배우자, 가족에게 지금 함께 해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가족이 도우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늦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철분 회복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플랜만 따라 하셔도 몸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제 결정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철분 부족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철분 부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1단계. 병원에 가세요. 철분 검사는 10분이면 끝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철분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혈액 검사로 페리틴 수치와 헤모글로빈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3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3만 원이면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철분 부족은 스며들듯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모릅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2단계. 9가지 철분 음식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9가지 음식 중에서 최소한 3가지는 반드시 매일 드셔야 합니다. 굴, 소간, 시금치, 호박씨, 참깨, 미역, 콩, 달걀 노른자, 대추. 가능하면 굴국밥 시금치나물 대추차로 한 끼 식사를 구성해 보세요. 또는 소간볶음 미역국 달걀찜도 좋습니다. 음식 준비가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장을 보고 계획하세요. 하루 3끼 다 바꾸자는 욕심은 금물입니다. 한 끼만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3단계. 철분 흡수율을 3배 높이는 습관을 함께 실천하세요. 단순히 음식만 바꿔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습관을 반드시 병행하세요. 철분 식품과 비타민C를 같이 드세요. 오렌지 주스, 피망, 토마토, 브로콜리, 키위, 딸기가 좋습니다. 철분 섭취 전후 2시간은 커피, 우유, 차를 피하세요. 콩과 견과류는 6시간 이상 불려서 드세요. 식물성 식품은 고기와 함께 드세요. 쇠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위산 분비를 돕기 위해 식사 30분 전 레몬물이나 식초물을 드세요. 이 5가지 습관은 철분 흡수를 10배까지 높입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실천하세요. 4단계.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첫 한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기억력, 체력, 수면까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분명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박말순 할머니, 김영수 할아버지, 최순자 할머니. 이분들도 처음엔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세요. 할머니는 손자 이름을 외우고 할아버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입마름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최할머니는 밤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5단계. 지금 이 정보를 저장하고 반드시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다시 보실 수 있게 해두셔야 합니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하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공유 버튼도 누르세요.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철분 부족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구독하셔야 합니다. 매주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광고 없이 오직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정보만요. 결국 건강은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삶을 바꿉니다. 철분 부족으로 잃어버린 기억, 지쳐가는 몸, 끊기지 않는 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